자, 이 문제 질문 들어왔고, 이거를 완전히 FM 버전으로 한번 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서 이렇게 영상을 두 가지 버전으로 찍을게요. 그래서 편집 안 하고 그냥 두 개로 따로 올릴 테니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건 아마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요. 항상 머릿속에 이런 문제 풀 때 있어야 될 생각은 첫 번째, 이게 방정식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답지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풀이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해드릴 텐데 왜 해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풀이부터 할게요. 이 풀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풀 수 있는 풀이죠. 예를 들면 gx제곱 마이너스 2gx 빼기 3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근데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는 목적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능처럼 돼 있으면 가장 먼저 습관처럼 하려고 하는 건 인수분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칙을 만들어 놓고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럼 보면 얘가 gx 빼기 x, 자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gx 빼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gx 빼기 x로 묶어주시고 미안합니다. gx 플러스 x 빼기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단계가 끝난 겁니다. fx 역할은 끝난 거죠. 좀 이따가 선생님 이게 f에 이렇게 gx가 fx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이 그냥 요거 gx가 x랑 같은 경우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는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라서 이게 여러분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럼 지금 1대1 대응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제 단서에다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좀 이따 그 이유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그럴 이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gx하고 x의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절차가 끝났고 두 번째는 gx하고 x하고 교점, 이게 0 되는 거.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럼 경우수가 총 세 가지예요.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요 녀석을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에서 두 실근을 갖고, 자 2번식에서는 어때요? 학원을 갖는 거죠. 실근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있고, 자 그 다음에는 1번은 뭐예요? 실근 하나, 2번도 실근 하나. 둘 다 중근 갖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녀석이 허근 갖고 이 두 번째 녀석은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범위로 해서 5기념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니까 이 두 식은을 가지려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줄 맞춰서 쓸게요. 어차피 하나만 계산해놓으면 되니까 이쪽에다 좀 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x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죠. 자, 여기서 판별식 g는 0을 일단 조사를 하면 1 빼기 4a가 0 되는 게 기준이니까, 말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t가 0보다 크다는 건 1 빼기 4a가 양수, t가 0보다 적다는 거는 1 빼기 4a가 음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팅을 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빼기 2죠. 그리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면 9 빼기 4a 플러스 8이 기준이니까 얘가 양수, 뭐 영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얘만 처리합시다. t가 0이니까 어때요? 9 빼기 4a 플러스 8. 그러면은 a는 뭐예요? 4분의 17이 기준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양수를 하나 잡을까?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이 시간을 좀 아껴야 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어때요? 4a가 이러니까 a가 4분의 17보다 작다. 판별식은 0이니까 반대기도 다른 건 하나만 되니까 1번이 두 실근이 되려면은 이 녀석이니까 4a가 1보다 작아서 a는 4분의 1보다 작고 이 녀석은 실근이 없으니 반대겠죠? 이걸 해주시면 이거 4분의 1보다 작고 4분의 17보다 크기 때문에 해가 없죠? 자, 이 녀석은 어때요? 중근이니까 뭐 될 수가 없죠. 얘는 지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위에 녀석은 a가 4분의 1이고 여기서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17인데 뭐 다르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볼게요. a가 4분의 17보다 작고 허근이니까 얘가 4분의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1, 2, 3, 4. 이 풀이가 가장 무난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태클도 받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풀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다른 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떤 풀이냐면 잡지에도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똑같은 문제를 하나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gx는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gx는 x고 또는 gx는 얘가 방금도 구했지만 2 빼기 x다. 요거를 직관적으로 알아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니 이거는 되는데 원래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좀 빨리 풀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얘는 2차 함수라서 일대일 제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모든 구간에서 감소하는 그런 한 가지 특성을 가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싶으시면 살짝 좀 일반화시키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해요. 얘도 자, 요런 녀석이 있습니다. 요런 녀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샘플링만 좀 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 만약에 x가 1, 2, 3이 있습니다. y가 1, 2, 3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이러면은 같죠. 네. 무슨 소리냐면 이러면은 이제 이거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이제 쉽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선이 아니고 점이거든요. 점도 함수잖아요. 예.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y는 x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 그런데 이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샘플링이 더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경우수하고도 짬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필요한 것만 좀 할게요.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종류가 총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1, 2, 3 특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는 이걸 보면 좀 쉽게 돼요. 제가 이 함수를 제가 가시화 시켜볼 건데요. 각각을 다 이제 가시화 시켜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너네 머릿속에 원함수 역함수 같으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하는 거거든요. 얘는 1,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3,3입니다. 한 점은 여기 있죠. 근데 두 점은 어때요? 보이십니까? 실제로는 제가 직선을 그리진 않았지만 보이세요? 네. y는 x와 수직인 이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에다 다 가시화 시킬게요. 1,3이고 2,2고 3,1입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지금 이것도 두 번째 함수 가시화 시킨 겁니다. 자, 보이세요? 세 번째도 가시화 시켜볼까요? 1일 때 1 지나고 2일 때 3 지나고 자 1일 때 1 지나고 여기 지나죠. 2일 때 3 지나요. 2일 때 3 지납니다. 2일 때 3을 지나요. 2,3 이거군요. 잠깐만요. 2,3 3,1 세로 그려야겠다. 겹쳐서 그리니까 깔끔하지가 않네요. 점을 찍으면 1,1 지나고 3,2 지나고 2,3 지나니까 보이십니까? 이 녀석도 어때요? 요거는 겹쳤네? 잠깐만요. 미안한데.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얘였나? 잠깐만. 1일 때 2 지나고 1일 때 2 지나고 1일 때 2 잠깐만 이게 이거군요. 이걸 제가 마음대로 해서 여기 미안합니다. 요게 여기였네요. 이 녀석이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녀석이 이렇게 지나. 특성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가 걸리게 되면 보통 이제 제가 물론 지금 똑같은 함수로 반복을 시켰지만 이걸로 똑같은 함수 반복을 시켰지만 항상 교점이 이런 특성을 갖는다. 즉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x하고 수직되는 직선의 점에도 그러니까 수직되는 점에도 뭐랄까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역함수가 이제 역함수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역함수가 성립하면 이제 여러분이 앞쪽에 이렇게 연산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gx는 x다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역함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fx라는 녀석이 이 녀석에 어떤 교점이 만약에 생기면 이 녀석의 특징이죠. 항상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 녀석이 한 녀석이 x면 이 한 녀석은 뭐랄까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일 것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x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선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2 빼기 x도 존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너네가 좀 문제를 볼 때 이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하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f의 gx가 이제 fx인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fx의 해가 gx인데 fx는 해와 같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 뭐랄까? 예, 이 자리가 gx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fx거든요.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잡지 다른 풀이 방식처럼
바로 함수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거 되게 좋지만, 예를 들면 이제 gx하고 놀아도 되잖아요. gx는 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수가 계속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걸 축을 기준으로 이제 gx인 거죠. 근데 기준이 y는 x가 이렇게 있고, 얘가 x는 1에 대응하는 거니까 항상 여기를 지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이 녀석이 2 빼기 x죠. 여기는 x고. 그래서 이 함수 녀석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근 몇 개입니까? 실근 몇 개죠? 이렇게 접하면 어때요?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가 5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평행 공식으로 깔끔하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개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잠깐만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냥 이 축이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또 될 수 있고. 아이고 예쁘지가 않네요. 미안합니다. 아마 경계만 일단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하겠죠. 똑같은 곡률입니다. 이거 제가 곡률을 예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함수예요. 이거 똑같은 함수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질 않아요. 답지는 걸 그대로 떠와서 했어야 됐는데, 네. 떠와서 할까요? 아니요. 일단 하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찾아서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할 때 각각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y는 x랑은 만나지 않고 y는 gx의 그래프가 즉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엉망진창이어서 같은 곡률이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녀석인데 지금 똑같이 그려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요 경우죠. 그러니까 x하고는 교점이 없고, 왜냐면요 지금 직선을 지금 전체적으로 안 보게 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세요. 교점이 하나 5잖아요. 2개. 얘가요? 이랬을 때만 어때요? 예, 실근이 2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좀 바뀔 여지는 있죠. 예를 들면 뭐랄까, 실근이 2개가 아니라 뭐 4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개 해야 되면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싹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어떤 느낌의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가정해서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근이 4개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빨간색하고 교점이 어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얘하고도 만나니까 3개. 이렇게 올라가면 4개가 되네요. 그죠? 이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경우를 건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래프 개형이 엉망이라서 그런데, 하나씩 그려놓고 볼게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고가. 이 5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얘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접한 경우로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점이 몇 개입니까? 5니까 하나, 두 개, 세 개가 생기네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떤 A, 그러니까 A가 너네한테 정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범위로 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변형을 한다면, 야, 그럼 실근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실근이라는 게 교점을 찾는 거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실근이 3개 생길 수 있으니, 이때는 이제 A가 뭐일 때? A가 뭐랄까 아까 전에 판별식 구했지만 4분의 1일 때겠죠. 이럴 때는 실근이 몇 개? 3개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또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방금처럼 방금 너희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런 식인 거죠. y는 x랑은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만나지 않으면서 이 y는 2 빼기 x를 하면 교점이 존재할 때는 항상 실근이 2개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그대로 못 올리나?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실근이 1개인 겁니다.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좀 길게 해보면, 이 함수는 dx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근이 몇 개?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추려하고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면 실근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관이 서술로 해서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고가. 알았죠? 2가지 버전 다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기존 풀이 방식 나쁘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는데 이 함수 생각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체크하세요.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